입양 10달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정인이가 숨진 직후부터 그리고 지난해 11월 양엄마가 구속되기 직전 MBC의 집중적인 보도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었는데요. 새해 들어 다시 추모 열기와 함께 살인죄가 아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사회팀 신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우리가 보도했을 때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아이가 사망한 직후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전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10월 13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 이송된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시엔 16개월이 아니라 15개월 이렇게 알려졌었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출입하는 경찰서에서도 다들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무슨 이런 일까지 취재를 하냐. 이것도 아동의 개인정보다 뭐 이러면서 취재를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6개월 아기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참혹하고도 끔찍한 어떤 폭행과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이 쉬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예. 그렇다면요. 이 국가수 기록에도 끔찍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가 입양이 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학대가 시작이 됐고 그 수위는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장기 췌장이 절단이 됐고 아주 여러 군데 뼈가 골절이 되거나 또 골절됐다가 붙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인이의 입양 당시 몸무게는 8.9kg로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는데요. 오히려 사망 한 달 전에는 8.5kg로 오히려 살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정인이를 숨지기 당일까지 양모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학대 정황이 이 정도로 구체적인데도 양부모는 계속 부인하고 말 바꾸고 이랬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정인이랑 비슷한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또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건을 취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장실질심사 전날과 또 당일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결국 양모가 구속이 됐습니다. 국가수 결과에 보면은요. 당일에 아랫집에서 운동기구가 떨어지는 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소리를 들렸다고 해서 실제로 아랫집에서 윗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장 씨는 이게 소파에서 아기가 떨어졌다고 주장을 했고 나중에는 친딸이 위로 뛰어내렸다. 뭐 이렇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했습니다. 이게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학대 자체를 장 씨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또 3번째 신고가 접수된 당일에는 휴대전화 한 200장과 또 동영상 수십 건, 사진 수백 장 정도를 지운 그런 정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증거인멸까지 구체적으로 노렸군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정황도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됐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사고를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는데 더 어떤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취재하면서 정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만나봐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3번째 경찰 조사는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어찌 보면 정인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인이가 한 달 만에 어린이집에 갔고 살이 또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소아과에 가서 진단을 했고 소아과 원장이 전문가인 소아과 원장이 학대라고 소견을 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어떤 소아과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부모의 어떤 변명만 듣고 또 다른 소아과에 갔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부인할 어떤 구석이 전혀 없는 사건이고 국민들이 더욱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라는 사람들은 이럴 거면 뭐하러 왜 입양을 했을까요? 그 심리적 배경이 뭔가요? 지금 수사가 좀 돼 있습니까? 네, 양모인 장 씨가 입양 기관에 냈던 에세이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당시 에세이에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입양을 계획했고 또 종교적인 믿음으로
입양을 했다. 이게 예. 표면적인 어떤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를 잘 알던 여러 주변인들은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장 씨가 친딸의 영어 공부 모임이나 어떤 가족 식사 모임 때 정인이만 혼자 지하 주차장 차 안에다가 방치를 하고 이런 모습들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예. 정인이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친딸 때문에 같이 놀이터에 데리고 나오고 뭐 그랬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러려면 왜 입양을 했을까 이런 예. 기분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라 무슨 그 친딸을 위한 장난감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아니었나 싶은 끔찍한 어떤 정황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드러내는 게 인터넷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그 비슷한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죠. 네, 지인들은 장 씨가 주변에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성격이었다고 예.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정인이를 이렇게 데려오면서 새 이름을 두고도 맘카페에서 투표를 하고 이름을 율하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살 많은 친딸의 이름과 돌림자를 맞춰서 지은 것이었고요. 입양 뒤에 남긴 글의 대부분도 정인이에 대해서는 얼른 커서 수준에 맞게 놀아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친딸과 관련된 예. 글이었고요.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예. 이 양몸의 심리 상태는 정말 어떤 약간 병적이라 할 정도로 좀 잔인한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시각은 어떻습니까? 장 씨는 주변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이 안 붙어서 정말 걱정이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입양을 너무 쉽게 했고 이러다가 죄를 받을까 무섭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면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에서는 유라가 진상이라서 예. 참을 인을 100만 번 새기다가 화병이 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찾는 중이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에 화를 푼 방법, 결국은 끔찍하고 가혹한 어떤 학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장 씨가 입양을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길러주기 위해서 터울이 적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런데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까 쉽게 정이 가지 않자 육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결국은 학대하고 방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딸을 위한 도구였다는 얘기군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